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 있던 가족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혼인신고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님께서 병실 밖 복도에 있던 가족들을 둘러보았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 혼인신고라니요? 요즘은 다들 늦게 하더라고요. 제 친구 딸도 보니까 한 1년 정도 살다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죠. 정서방 태어나거든. 그때 하시죠. 평소에 조용하기만 하던 엄마도 지지 않고 완강하게 말했어요. 혼인신고라도 해야 우리 수호도 더 힘을 낼 거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혼인신고해야죠. 혼인신고서에 다 적어서 나한테 주거라. 네 시누이랑 내가 가서 혼인신고하고 오마. 엄마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 급히 제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니 정서방 아파서 결혼식 미루면 어떻겠냐고 펄쩍펄쩍 뛰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정서방 수술하고 경과를 장담 못한다고 하는데 만약 정서방 잘못되기라도 하면 새파랗게 젊디 젊은 우리 딸 인생은 뭐가 되는 거냐고요. 절대 지지 않겠다는 듯이 엄마가 시어머님을 노려봤어요.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둘이 좋다고 이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인신고라도 빨리 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두 분의 말다툼이 계속되었기에 엄마 도대체 병원에서 뭐 하는 거야? 오늘은 그만 집에 가봐. 내가 이따 집으로 갈게.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사람 마음 참 간사한 거라고.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 척 하더니 봐라. 결국에는 지 자식만 생각하고 있잖니? 그러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느냐 말이야. 엄마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엄마, 지금 시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가 그냥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제발 부탁할게. 내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으면 엄마라도 그러지 않았겠어? 시끄러 이거사.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네 시어머니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어. 그치만 나도 내 딸 인생이 더 중요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느냔 말이야.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수호씨 반드시 살려낼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지금껏 살면서 내가 엄마 실망시킨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 좀 믿어줘. 제가 엄마의 두 손을 꼭 잡았는데요. 엄마는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어요. 사실 결혼식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양가 가족들에게 인사 정도만 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5년 정도 사귄 커플이었어요. 5년이란 기간을 사귀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저는 한결같이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 지인들 사이에서 제 별명은 착한 고무신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군대에 가 있던 남편도 전혀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았었고요. 그랬기에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어요. 물론 저도 기쁜 마음으로 남편의 청혼을 받아줬고요. 우리 둘은 취미생활부터 여러 가지가 참 잘 맞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에 우리는 서둘러서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집은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시기도 했고 우리 둘이 모은 돈까지 합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아 전세를 알아본 뒤 계약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위치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다며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차근차근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얼마 전부터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본다고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갔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어요. 대장암 3기라고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던 남편이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던 남편이 대장암 3기라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남편 앞에서 담담한 척은 했지만 이불까지 뒤집어 쓴 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뒤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계약했던 예식장을 취소해야 했고 결혼식 준비하던 모든 것들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만 모아놓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밥 한 끼 먹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 식사 자리를 갖기 며칠 전 남편이 제게 나은아, 나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너한테 그 짐을 지게 할 순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맘 쓰지 마. 지금 이건 미친 짓이야. 난 너 불행해지는 거 절대 못 봐. 제가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을 때 남편이 제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면 되잖아. 우리 둘이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하면 수호 씨 성격에 나 걱정돼서 더 악착같이 치료하면서 버틸 거 아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수호 씨 절대 나 두고 어디 갈 사람 아니잖아? 그러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살란 말이야. 나은아, 물론 나 열심히 치료 받을 거야. 근데 진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못되면 그럼 넌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봐, 수호씨 성격에 절대 나 두고 어디 못 가. 그러니까 결혼식 하고 같이 이겨내자. 그렇게 우리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우리가 간단히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셨어요. 뭐? 니들이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절대 안 돼. 치료받고 완쾌되면 그때도 늦지 않아. 암튼 절대 안 돼. 나은아, 우리 수호 잘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때 하자.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머님, 우린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나은이 너희 부모님 아시면 기겁하실 거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나한테는 우리 수호도 소중하지만 나은이 너도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어. 절대 안 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저 행복했어요. 저는 남편이 반드시 낳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변하신 겁니다. 우리 둘을 보며 빨리 혼인신고를 작성하라고 재촉하시기까지 했거든요. 그 바람에 결국 우리 엄마가 폭발해버린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우리 둘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도 눈물까지 흘리며 말렸던 엄마였기에 너 절대 혼인신고하지 마. 세상 일 모르는 거라고.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알겠지? 제 손을 꼭 붙들고 신신당부까지 했으니까요. 그랬던 엄마가 갑작스레 변해버린 시어머님을 보며 심한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뒤 엄마와 시어머님은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당신이 우리 나은이 보고 친자식이나 다름없다며?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시어머님을 병원 지하에 있는 커피숍으로 불러내서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 순간 엄마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네요. 같이 있던 신우이가 제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신우이에게 들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도 말 못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엄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슨 이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신고를 해야겠다 이 말입니까? 엄마가 눈까지 부릅뜨며 말하셨답니다. 저기 이미 혼인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뭐? 뭐가 어째고 어째요? 순간 엄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는데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어찌하지 못한 채 엄마가 다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시어머님의 얼굴에 확 하고 끼얹어 버렸답니다.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놀란 신혜이가 벌떡 일어났고요. 당신 내 말 똑똑히 들어.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엄마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던 신우이가 놀라서 티슈로 급히 시어머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신우이가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다는데요. 넌 그냥 모른 척해. 시어머님은 그저 그 말만 할 뿐이었답니다. 시어머님과 신우이가 제게 아무런 말도 안 했기에 저는 그러한 사실들을 한참 후에야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 우리 엄마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남편이 입원해 있던 병실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듣기로는 그냥 알아 누우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떠한 위로를 한들 엄마의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다 저는 회사와 남편의 병간호를 병행하고 있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도 삐쩍삐쩍 말라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남편의 곁을 지켰기에 그나마 다행히 저는 회사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피곤한데 뭐하러 왔어? 오늘은 집에 가서 쉬라니까. 그러다 너까지 병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얼른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제 등을 떠밀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스스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차도가 아주 좋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금만 힘냅시다. 의사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한 지 한참 되었는데 아드님의 경우는 환자의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아드님은 삶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아내를 홀로 두고 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며느님한테 감사 인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가 옆에 있던 저를 보며 빙그레 웃으며 성큼성큼 다른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런 의사의 모습을 한동안 멍에 바라만 보셨는데요. 나은아, 내가 많이 원망스럽지?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꽃처럼 한참 좋을 때인데 병원만 들락날락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수호 씨만 나을 수 있다면 저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기에 제가 활짝 웃었어요. 우린 너한테 할 말이 없어. 그냥 다 미안하구나. 우리 수호 태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갚아주마. 그 순간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남편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거봐, 내가 뭐랬어. 수호씨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했지? 아주 잘했어. 아유, 우리 남편 예쁘다 예뻐. 제가 남편의 등을 토닥토닥이며 활짝 웃었어요. 나은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 절대 못 일어났을 거야. 널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텨낸 것 같아. 정말 고마워. 태어나면 앞으로 내가 공주님 모시듯 할게. 됐거든. 난 다 필요 없으니까 태어나고 나서도 몸 관리 잘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식단 짜서 관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았어. 난 앞으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치아가 다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었는데 그렇게 웃는 남편의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 뒤 한 달 정도가 지나 남편의 치료가 끝나가던 날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던 엄마가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모님! 엄마를 보자마자 남편이 외쳤어요. 이제 치료 다 끝난 건가? 엄마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살폈어요. 네, 장모님. 저 이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앞에 섰던 남편이 깊이 허리까지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닐세. 내가 미안하네. 누구보다도 자네가 제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너무 못나게 굴었네. 그리고 앞으로 사돈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구만. 엄마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어요. 왜 그때 병실에서 엄마랑 시어머님이랑 다툰 것 때문에 그래? 괜찮아. 우리 시어머님 그런 거 막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분 아니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먼저 사과 한마디만 하면 다 이해하실 거야.
전에 카페에서 엄마가 시어머님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저는 그저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 일을 어쩌면 좋니 그래? 엄마는 계속 안절부절 못한 채 울상만 짓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에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제가 깜짝 놀란 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 네 시어머니가 니들 혼인신고를 해버렸다고 하지 뭐니. 그 말에 그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나도 모르게 그때는 그냥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그랬는데 집에 가서 정신이 들었지 뭐냐. 몇 날 며칠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근데 진짜 일을 어쩐다니? 맙소사. 근데 어머님은 나한테 입도 뻥끗 안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도 힘드셨을 텐데 정말 속상하셨겠네. 그러게 말이다. 나도 진짜 그럴 생각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엄마가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였으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제 말에 엄마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어요. 근데 물을 끼얹은 건 좀 심했어. 거기까진 하지 말지 그랬어. 그리고 그때 일이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어? 진작에 사과드렸으면 좋았잖아. 나도 그러고 싶긴 했는데 정서방 때문에 다들 정신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동안 그 일 때문에 니들한테 연락도 못했어. 그럼 오늘 시어머님께 사과드려. 조금 이따 시어머님 오실 거거든.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제가 엄마를 위로해드렸어요. 사실 엄마가 조금 심하긴 했지만 엄마 마음도 이해는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잠시 뒤 시어머님께서 오셨고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지하 카페로 내려갔어요. 어머님, 전에 우리 엄마가 어머님께 큰 실수를 했다면서요. 그동안 그것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싶다고요. 저도 사과드릴게요. 제가 진심을 담아 시어머님께 사과드렸어요. 아니다. 나도 부모인데 사부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시어머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셨어요. 그 뒤 카페에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는 엄마가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는 시어머님께 걸어왔어요. 사부인, 그날은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아닙니다, 사부인. 저도 엄마인데 사부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부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만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눈에도 순식간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두 분을 조용히 자리에 앉혀드렸고 자리에 앉던 순간에도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우리 모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사부인, 그날 정신이 없으셔서 제가 혼인신고했다는 소리만 들으셨죠? 근데 제가 어떻게 애들 혼인신고를 하겠습니까? 사실 아직 혼인신고 안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엄마와 저를 가만히 둘러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분명히 혼인신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엄마의 얼굴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랬었죠. 근데 혼인신고를 당사자 한 명도 없이 할 수가 있던가요? 아마도 둘 중에 한 명은 가야 가능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놀라있던 엄마와는 다르게 시어머님은 그저 담담해 보이셨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네요. 근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면 제가 사부인 얼굴에 물을 막 끼얹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게 말이죠. 제가 나은이한테 절대로 혼인신고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고집을 부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수호가 낳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저도 당장 혼인신고를 하라고 했을 텐데 만에 하나 우리 수호가 먼저 떠나게 되면 나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도 마음 약해서 수호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혼인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부인도 그렇고 나은이도 그렇고 워낙 혼이 나가 있던지라 그냥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어머님께서 혼인신고 하셨다고 하시길래 전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래, 다들 그냥 믿더구나.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네가 가서 혼인신고할 게 뻔한데 어쩌겠니? 나도 방법이 없었어. 다들 경황이 없었던지 그대로 믿더란 말이지.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엄마가 다시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아마도 엄마는 우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 괜찮습니다. 저 같아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님께서 다시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사부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부인께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냔 말입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시어머님께 다시 사과드렸어요. 그렇게 엄마와 시어머님은 한동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지라 이런저런 서러움이 폭발한 듯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완치되어서 우리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모두의 축복 속에 다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 건강관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엄마와 시어머님은 요즘 단짝이 되셨는데 두 분이서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신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해진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며 시어머님의 그러한 마음에 하늘이 감탄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시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 많이 한 우리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